퀴즈인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굉장히 그 아나운서 같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호쾌한 강의를 하셨다고. 아무튼 첫 번째 강의할 때는 뭐 시간도 그렇고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한 점이 많잖아요. 내 강의가 과연 잘 전달이 됐을지 이런 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근데 첫 번째 해보고 나니까 그래도 두 번째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당선인 부분을 강의할 건데요. 수험생들한테 조금 생소해서 약간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깜짝이야. 자기야, 정말 이렇게 자꾸 날 깜짝깜짝 놀라게 할 거야? 지금은 놀라셔야 할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보다 더 놀라셔야 해요. 지금보다 더? 아니, 왜? 이번에 시장 선거 말입니다. 후보자님 포함해서 딱 2명이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랬지. 그런데 다른 한 분이 기권하셨습니다. 만세! 뭐야? 그럼 나 이미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투표 안 하고 바로 당선인 결정되시는 거죠.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엄마, 나야. 나 이번에 단독 출마되어서 바로 당선이거든? 그니까 엄마, 투표일에 그냥 나랑 놀러 가요. 후보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우리 엄마랑 놀러 갈 계획 짜고 있잖아. 나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된다며. 아니, 이번엔 동시선거잖아요. 지자체장 투표는 안 해도 다른 투표는 하셔야죠. 아, 귀찮게 그걸 꼭 해야 해? 당연히 해야죠. 그거 투표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세요? 놀러 갈 때 가더라도 투표하고 가시라고요. 아님 사전 투표를 하시던지요. 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오셨네요. 예. 예, 187조, 188조, 190조, 191조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당선인의 결정공고 통지 분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주체는 당선인을 결정한 주체는 당연히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다. 그죠? 근데 당선인을 결정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는 특이하게 국회의장한테 통지를 해줘요. 선관위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지방의회 의장한테 통지를 해줘요. 근데 반대로 의원들은 통지 안 해줘요. 근데 이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장선거, 대통령 선거는 각 대응되는 그런 국회의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한테 통지를 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당선인을 결정하는데 만약에 후보자가 1인이다. 당선인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거하기 전에 이미 후보자가 1인이 되는 거예요. 선거 시작하기 전에도. 그러면 대통령 어떻게 하냐? 대통령 선거는 그래도 투표를 해야 돼요. 왜? 후보자가 1명인데도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득표해야지만 당선인이 될 수 있어요. 자, 선거권자 총수가 뭐냐 개념이 우리 선거인 명부, 확정된 선거인 명부하고 재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선거인이에요.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모든 선거인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를 해야 된다. 기준이에요. 다른 선거는? 그럼 대통령 선거 아닌 다른 선거는 후보자가 1명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무투표 당선돼요. 대통령만 그래요. 다른 선거는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만약에 후보자가 1명이다. 등록된 사람이 어떻게 하냐? 투표 실시 안 해요. 그리고 무투표 당선돼요. 선거일에. 근데 투표 개식 시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투표 시작됐어? 근데 그 중간에 후보자가 사퇴나 사망 등록무효가 일어났어. 마감 시간 전까지. 그럼 어떻게 해요? 투표 스톱, 중단. 다음에 나머지 투표는 미실시, 당선인 결정. 이렇게 돼요. 차이 많죠? 대통령 선거와 그 외 선거. 여기서 그 외 선거라는 건 요 선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 선거는. 비례는 달라요. 비례는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무투표 당선에 대한 위헌 확인이라는 게 있는데 왜 그랬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무투표 당선 아니었어. 지방자치단체장도. 왜 어떻게 됐냐면 후보자 1인일 때는 투표자 총수에 이번에 투표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수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법이 바뀌었어? 무투표 당선으로 2010년도 1월 25일 날 바뀌었어요. 예전 대통령 선거 똑같이 투표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대통령 선거는 선거자 총수였죠. 이게 좀 다르죠? 근데 이게 법이 바뀌었던데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 소원을 낸 거야. 위헌 법률소원을 낸 거예요. 위법된다고. 왜? 다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럼 헌재가 어떻게 판결했냐? 이렇게 판결했어요. 당선인이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민주적 정당성 대표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없다. 그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일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다 하는 것은 자, 1인일 경우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게 이게 뭐야? 이게 무투표예요. 그냥 결정하자는 거지. 후보자 1인일 때 투표하지 말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무투표 당선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투표 당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 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재에서 2016년 지방자치장도 무투표 당선은 바뀌었어요. 2010년도에. 그 다음에 자, 아까는 후보자가 한 명이었을 때인데 이번에 2인일 때네요. 2인일 때 최고 득표자가 표수가 똑같은 거죠. 이제 선거 치르고 나니까 똑같아. 두 사람이 있었어. 대통령 선거 어떻게 하냐? 그 외 선거는 다 연장되면 돼. 나이 많으면 이기는 거야. 대통령 선거는 나이 많다고 안 쳐줘. 뭐 해야 돼?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득표자. 무지하게 중요해. 재적 과반수 출석하고 국회의원들이야. 회의 다수표 득표를 해야지만 거기서 당선인이 될 수가 있어요. 떨리겠죠. 근데 그거를 누가 당선인 결정을 해?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했으니까. 당선인 결정 공고, 당선증 교본. 누가 안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는 선거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했죠. 선거구위원회 가장 중요한 거 후보자 선거가 당선인 결정이야. 근데 유일하게 선거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을 안 하는 때가 이때예요. 대통령 선거 후보자 최고 득표가 2인일 때 이때만 안 해. 어서 해? 국회에서 해. 당선인 결정도 하고 공고도 하고 교부도 해. 당선인 교부도 해. 유일한 거예요. 이게 엄청 시험에 잘 나오겠지. 중요하니까. 유일한 건데 이게. 조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다수표 획득. 공개회의에서 다수표 획득자. 이렇게 해주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득표 2인일 때. 나머지는 연장자 쉽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 투표 마감 시각 후 당선인 결정 전까지 다수표를 획득자가 사퇴, 사망, 등록 무효된 경우 투표가 다 끝났어요. 투표 끝나서 당선 결정을 해보니까 죽었어. 어떻게?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다수표 획득자 제일 많이 표를 획득했어. 어떻게 할까요? 다음 사람한테 줄까? 안 되죠. 맞아, 안 돼요. 왜? 아니, 선거인들은 이미 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한테 투표를 했잖아. 근데 그 다음 사람한테 주면은 표가 왜곡이 돼버리잖아요. 그때는 당선인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재선거 해야 돼요. 투표 다시 해야 돼요. 선거 다시 하는 거예요. 재선거 사유. 자, 5번. 개표 미종료 시 당선인 결정. 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한 경우 개표 미완료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때예요. 때에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자, 뭐 도지사 선거는 여기 시도위원회 되겠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선거를 치렀는데 저기 인천의 섬에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투표함을 갖고 이제 개표를 하거든요. 근데 태풍이 불었어. 배가 못 떠. 투표함을 못 들고 와요. 근데 나머지는 다 개표를 했어. 그래서 A 후보자가 1000표 획득하고 B 후보자가 500표 획득했어. 근데 그 섬에서 투표함 안 온 거 보니까 거기는 선거인 수가 200명이야. 그러면 B 후보자가 200표 다 먹어도 다 가져가도 1000표를 못 뒤집잖아요. 개표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을 때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거는 모든 선거에 다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 지자체든 모든 어쨌든 개표에 이 표차가 많이 났다. 영향 미칠 염려 없다. 개표 못해도 결정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쉽죠?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3분의 1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맞아요? 네. 그거 아니죠? 유효 투표 총수 아니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선거권자 총수. 네, 선거권자 총수예요. 투표자 총수도 아니고 선거권자 총수였죠? 네. X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중앙선거관리위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오케이. 5죠. 자, 대통령 선거 선거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음에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후 당선인 결정 전까지 투표 마감이네요. 이거는 마감하고 전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경우에는 개표 결과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된 자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O, X. 와, 수줍게 O. 예. 맞췄는데 왜? 맞았어요. O가 맞아요. 왜랬어요? 당선이 없는 것으로 한다. 뭘 했어요? 마감했잖아요. 마감하고 투표 끝났어. 근데 걔가 사퇴 사망한 사람이 최고 득표자야. 그래서 당선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당선이 없다? 재선거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먼저 비례표 종류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 장황하게 써 있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절대 외울 필요 없어요. 내가 물어봐서 대답하면 외우고 있으면 혼날 거예요. 외우지 마. 절대로. 자, 당선 순위 결정 방법에 따라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하고 뭐 단순 인식 비례대표가 있다는데 무슨 얘기냐? 자, 아까 우리가 먼저 살펴본 대통령 선거 단체장, 뭐 지역구 지방회 의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후보자 개인한테 투표를 하죠. 그죠? 그래서 당선이 되는데 비례대표제는 어디에 투표를 해요?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예요. 정당에 투표를 하는데 투표해가지고 그 득표율에 따라서 후보자 명부에 따라서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서 당선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방식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명부가 중요해요. 후보자 명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당선 순위 결정 방법에 따라 당선 순위가 뭐냐면 후보자 순위예요. 결정적으로는. 정당이 후보자 명부를 제출을 하는데 순위까지 정해서 딱 제출을 하면 순위가 1, 2, 3, 4번 딱 정해져 있어. 고정돼 있어. 그게 여기예요. 구성 명부. 우리나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구성 명부예요. 명부를 제출하면 변동할 수가 없어요. 명부 순위는. 명부 다 고정이에요. 후보자 등록 끝나면. 자, 그 다음에 의석 배분 결정 방법에 따라. 자, 병리표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볼게요. 자, 병리표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따로 정하여 지역구 선거에는 다수대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고 비례표 선거의 정당 투표에 따라 비례표 선거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현행 지방의 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야. 지역구 뭐 40석이다. 비례 10석이다. 이건 이제 투표해가지고 많이 딴 사람 그냥 가지고 표가 많으면 획득한 당선되는 거고. 이거는 정당 투표에 따라서 10석 곱하기 정당 투표율이 뭐 100분의 30 했다 그러면 여기 3석 가져가는 거고. 득표율에 따라 가져가는 거예요. 지방 선거. 근데 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또 있네. 이게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저번 국회의원 선거 때 처음 생긴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한번 읽어볼게요.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 특정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비례표 선거의 득표율에 해당하는 수만큼 의석을 할당해 주는 방식. 뭔 소리래 이게? 근데 또 밑에 보니까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또 준이야. 연동형도 아니고 또 준이래 또. 왜 또 준이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예시를 좀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연동 비례대표제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총 의석수가 30석이에요. 지역구가 20석이고 비례표가 10석이다. 근데 투표를 했더니 선거를 치렀더니 A 정당이 지역구 이렇게 4석, 뭐 7석 이렇게 쭉 나가고 득표 비율을 보니까 비례대표에서 30% 득표했어.
여기 빵 20, 50, 그래서 100%. 여기 20석이죠. 20석 나왔죠. 20, 지역구는 20석 다 나왔고. 근데 요걸 가지고 이제 비례표 10석을 배분을 해줘야 돼요. 요걸 가지고. 그러면 얘는 득표율이 30%야. 그러면 A정당은 득표율이 30%면 총 의석수의 30%를 갖고 와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30석에 30%면 몇 석이에요? 3, 3은 9, 9석이에요. 원래 여기 9석 줘야 돼요. A정당한테 9석 줘야 돼. 근데 지역구를 봤더니 9석 줘야 되는데 니네 4석 이미 지역구에서 가졌네? 그러면 총 9석 말고 4석 빼고 5석만 줘. 지역구랑 연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연동형이에요. 자, 그러면 0% 봅시다. 0%면 30석 0%. 0이죠? 안 줘. 0. 자, 20%. C정당 20%. 20%, 30석 20% 몇 석? 6석. 근데 이미 4석 가졌잖아, 너. 2석만 줄게. 50%. 30석 50%. 15석. 오케이. 근데 5석 이미 있네? 몇 석 줘? 10석 줘. 이게 연동 비례표지. 끝! 이렇게 하면 끝났어. 완벽하게 됐어, 이제. 다 됐을까?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생겼어? 비례대표 보니까 17석이야. 비례 아까 10석밖에 안 줘서 없는데 17석이 돼버렸어. 어떻게? 주지 말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제점이 뭐냐면 총 의석수가 변동이 날 수 있어요. 왜? 이런 애는 주지 말아야 되는데 7석을 얘가 가져가 버렸잖아, 이미. 그러니까 7석이 오버가 돼버린 거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에 맞거나 아니면 오버되는 그 비례표 숫자보다 의석보다 더 많은 숫자가 당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전체 다 주지 마. 어떻게? 준연동형으로 줘. 준연동형은 뭐야? 여기서 반만 줘, 반만. 반만 줘. 나누기 2하라는 거야. 5석이면 나누기 2해. 2.5. 2.5석만 줘. 이런 얘기. 근데 요거 2.5니까 요거는 반올림에서 소수점 첫자에서 반올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3석이 돼요. 3석. 여기는 3석. 여기는 당 0. 여기는 하나. 여기는 오케이. 5, 5. 하다 보니까 몇이에요? 9석이네. 오, 당연히 여기 안에 들어갔다. 이게 연동 배분 의석이에요. 연동 배분 의석수라는 거예요. 여기가 연동 배분 의석수. 자, 여기 한 석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자녀 배분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됩니다. 자녀 배분 의석. 자, 여기는 한 석은 어떻게 하냐면 득표 비율에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석밖에 안 남았으니까 1 곱하기 A정당은 0.3. 이 다음에 C정당은 1 곱하기 0.2. 이렇게죠. 다음에 D정당은 1 곱하기 0.5 해서 앞에 원래 수만 크면 정수가 나올 거야. 정수로 배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소수점 큰 수대로 배분하는데 여기서는 정수는 없죠. 여기가 여기가 크다면 이제 정수가 있겠지만 해서 여기 소수점 아래가 제일 큰 게 있으니까 여기는 D정당에 한 석을 주는 거예요. D정당에다가 한 석을 주게 됩니다. 이게 자녀 의석 배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죠. 그죠? 여기 한 석밖에 차이 안 나죠. 근데 이런 애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봐. 0인데 그러면 이렇게 준 연동형으로 나눠도 이게 10이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막 12, 13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애가 하나 더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조정 배분 의석수라는 걸 갖고 해요. 계산은 안 할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조정 배분 의석수는 이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 분의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 곱하기 국회의원 선거 정수. 이렇게 곱해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계산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계산 문제 나오지 않는데 개념을 모르니까 이게 애올래도 애워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념 어렵지는 않죠. 어려워요? 살짝?
한 번만 더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국회의원 선거, 비례표 국회의원 선거의 배분과 당선인 결정 공고인데 주체는 아까 말했던 선거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위원회죠. 당선인 결정, 의석할당 정당. 자, 많은 정당이 투표에 선거에 참여를 하지만 그 선거에 참여한다고 다 의석을 배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돼. 어떤 요건? 의석할당 정당의 요건. 의석을 할당 받으려면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또는 임기 만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이에요. 무조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유효투표 총수. 투표했는데 이제 무효 말고 유효한 것 중에서 그 정당이 100분의 3을 득표해야 돼. 103. 그리고 또는이에요. 엔드 아니야? 또는 지역구에서 5석 이상. 해야지 의석할당 정당이 자격을 부여받아요. 이제 아까 그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득표를 해야지만. 배분 방법은 아까 연동 배분, 의석수, 자녀 배분 의석수, 조정 의석수에서 한다. 다 말씀드렸어요. 득표 비율.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 모든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 합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의석할당 정당끼리만 따지는 거야. 그죠? 의석할당 정당의 합계, 표수에다가 각 의석할당 정당수 합계. 자, 연동배분 의석수를 보면, 자, 볼게요. 국회의원 정수에서 빼기 의석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걸 빼면 뭐가 나오냐? 순수하게 의석할당 정당들이 가져갈 국회의원 수가 나오는 거예요. 국회의원 의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요걸 빼면. 그쵸? 거기다가 해당 정당의 득표비율을 곱하는 거야. 그럼 아까 곱하기 100분의 30이니까 9석 있어요. 9석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곱하면. 근데 거기서 뭘 빼? 너 지역구에서 가져간 거 빼. 마이너스 4. 아까 예시 든 거. 하고 거기다가 나누기 반만 줄게. 2.5 해서 3석. 그 내용이에요. 안 어렵죠? 자, 아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그랬어요. 산정하고 구수가 1보다 작은 때는 연동배분 의석수는 0이다. 아까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아까 2.5에서 3으로 올렸었죠. 우리 예시 들었을 때. 그 얘기예요. 자, 자녀배분 의석 똑같아요. 자, 연동배분 의석 다 뺐어. 했더니 나머지 숫자가 나와. 연동배분 의석 합계 다 뺐어. 이제 빼서 했더니 남은 자녀 의석수가 나오겠지. 그거는 뭘로 한다? 득표비례해서 나눠줄게. 이거예요. 곱해가지고 정수를 먼저 배정해줘. 정수 배정하고 나머지 자녀 의석은 소수점 이하로 큰 순으로 줘. 근데 그러는 와중에 또 똑같은 숫자가 있어. 만약에 표차가 똑같아. 그 수가 같을 때는 소수점 이하 자리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해당 정당 사이에 추첨해. 국회의원 의석 가지고 추첨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정말 소수점 이하까지 다 똑같다. 그 수가 똑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추첨한다. 자,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가 비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의석할당 의석수 한다. 뭔데? 이게 조정 의석수라는 거죠. 연동 배분 의석수의 합계의 각 정당의 연동 배분 의석수 곱하기 정수 이렇게 하면 나와요. 계산해보면 간단해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4번 정당 배분 의석수가 추천 비례대표 후보자의 수 초과 시 정당의 배분된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표 후보자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자, 후보자 명부를 제출했는데 10명 제출했어. 근데 당선이 보니까 11명이야. 11명까지 당선이 될 수 있어. 그럼 한 사람이 후보자 모자라잖아. 뭐 어떻게 한다? 다시 재추천 받는다? 한 명 더 받을까? 아니야. 그냥 공석으로 하는 거야. 아까 후보자 명부는 안 바뀌어요. 못 바꿔요. 제출하면 끝이야. 그때는 그냥 공석으로 가는 거예요. 뭐 재선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비례표 지방의원, 의회 의원 선거에 준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비례표 국회의원의 의석 배분을 위한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득표비율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비율을 따질 때는 의석할당 정당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죠? 다른 의석할당 정당에 미치지 못한 정당은 따지는 게 아니야. 정답은 O예요. 안타깝지만 O예요. 오케이? 네. 득표비율에 대한 문제였고요. 다음에 정당에 배분된 비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표 국회의원 후보자 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득표율이 가장 높은 정당에 배분한다. 오케이.
정답은 뭐예요? 어떻게 한다? 공석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오케이. 공석으로 가는 거예요. 예, 정답. 자, 이번에도 또 똑같이 이제 시험 시간이 다가왔어요. 여러분이 배운 것을 한번 풀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어요? 빨리 푸시네. 잘 풀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두 명일 때는 어서 한다? 국회는 최저기원, 과반수, 출석, 공개해서 다수표, 득표자. 그죠? 이건 맞죠? 그죠? 대통령 선거에서는 맞았어. 근데 당선인의 결정을 결정하고, 당선인 결정 누가 했을까? 당선 결정을? 자, 국회에서 했나 본데? 근데 공고를 누가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하는 게 맞아요? 아, 맞아. 아니에요. 누가? 국회에서 다 했으니까 국회에서 해야지. 공고도 하고, 결정도 하고, 공고도 하고, 당선증을 교부도 하고. 누가? 국회의장이. 그죠? 유일하게 선거구위원회가 아닌 때, 선거위원회가 아닌 기관에서 당선인 결정할 때가 있다라 그랬죠. 1번 틀렸고. 자, 2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의 비율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당의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어렵다. 자녀 의석은 숫자 이하 큰 수로 각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에 배분한다. 하여튼 되게 길어요. 뭐가. 예전에 이랬어. 2020년 이전에는 이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어쨌든 예전에는 2019년도에는 요까지 맞았어요. 요까지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지. 그 다음에 그 수가 같은 때에는 어떻게 해? 아까 어떻게 하랬어? 그 수가 같은 때는 어떻게 하랬어? 추첨해야지. 다수석 가진 사람 정당에 배분하면 그 다수석 아닌 데는 열받아 죽지. 추첨해야 되는 운명으로 딱 제비뽑기로 추첨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당연히 이게 틀렸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거예요. 2019년도에는 이게 틀렸다고 했을 거예요. 3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쵸? 맞죠? 그 후보자를 당선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무투표 당선이네? 그죠? 무투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침해한다? 침해한다? 이상하잖아. 침해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무투표 당선 하게 했잖아요. 지금은 법으로. 그래서는 무투표 당선은 국내 선거를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유권자의 선거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어떻게 한다고? 무투표 당선한다고. 4번.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가 당의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당의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되게 길죠? 뭔가 되게 길어요. 자, 이제 법문에 있는 거예요. 법문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길게 하냐면 지역구 자치 구시군 선거는 의원 선거는 의회 의원 선거는 선거구마다 의원 정수가 어떻게 되냐면 2명에서 4명 뽑아요. 1명 뽑는 게 아니야. 1명이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지방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자치구시군 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당선인이 한 지역구에서 2명에서 4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지 않는 때는 이렇게 표현 쓴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무효인데 후보자가 당의 선거에서 선거 정수를 넘지 않을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언제? 선거일에. 그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4번인데.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비례표 국회의원 의석 및 비례표 지방의회 의석의 배분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이거 우리 안 배웠는데 아직 그죠? 한번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이네요.
1번 비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4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비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의석 할당 정당의 개념 있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또는 뭐였죠? 지역구 몇 석? 5석. 또는이에요. 또는. 그죠? 이것만 있어도 의석 할당 정당이 되는 거니까 상관없단 말이에요. 또는 이 돼 있으니까. 근데 비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받을 수 있긴 있어. 근데 지역구를 빼야 되지, 지금은. 근데 지금은 이거는 옛날에 2014년 문제니까 이게 맞았다 그랬을 거야, 이거는. 2번 비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득표 비율은 각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 할당 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그지? 의석 할당 정당끼리만 득표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틀린 거 없는 것 같은데? 자, 3번 볼게요. 정당에 배분된 비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표 국회의원 의석수를 넘는 때에는 그 의석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냥 공석으로 놔둔다. 그랬지, 우리. 그죠? 딴 데 주면 절대로 안 된다. 공석으로 놔둔다. 후보자 명부도 못 받고, 명부는 절대로. 그죠? 4번. 비례표 지방의회 선거에 있어서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자,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 의석은 배분받을 수 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 배울 건데, 비례표 지방의회 선거는 100분의 5예요. 달라요, 이게 기준이. 그리고 지역구는 몇 석? 없어. 이것만이에요, 이것만.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밖에 없어요. 지역구는 안 따져요, 지방의회 선거는. 그러니까 이제 섞어서 문제 내면 헷갈리겠죠. 그죠? 얘는 100분의 5고 얘는 100분의 3 또는 지역구 5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정답은 3번이죠. 그죠?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3번.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인의 결정 공고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지방자치장 선거의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전까지 지방자치장 선거의 후보자가 사퇴 상황 등록이 무효되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 아니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오케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개시 시작 전까지니까 무투표 당선인 의미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2번.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 후 당선인 결정 전까지네요. 마감 끝났네. 그죠? 마감했어, 이번에는. 당선인 결정 전까지 지방자치장 선거의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여 후보자 등록을 한 것이 발견된 경우는 개표 결과 그 후보자가 유효투표자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차순위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어떻게 된가 그러면? 결정 안 하면. 네, 틀린 건 알아. 틀린 건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당선인이 없는 거에 되죠. 그죠? 3번. 선거일의 투표 개시 시각부터 마감, 개시부터네. 마감까지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까지 하면 투표 중단. 나머지 투표 미실시, 당선인 무투표 결정. 이렇게 되죠. 그죠? 4번. 지방자치장 선거에서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그쵸? 연장자 좋다. 대통령 선거 아니면 연장자잖아, 무조건. 이를 당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아까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장, 국회의장 통지한다 그랬죠. 여기 통지도 해. 통지도 해. 연장자 당선 결정하고. 틀린 게 없어요. 답은 2번 되겠네요.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